아, 부럽네요. 이제 시선을 아예 돌리겠습니다. 맞네. 사부님, 이제 사부님이 네, 양양 맛의 대미를 장식해 주십시오. 저는 양양의 소울푸드, 어부들의 소울푸드, 지역 주민들의 소울푸드, 그 다음에 아마 양양에서도 가장 오래된 음식 역사 또 문화도 갖고 있지 않을까. 두 글자. 섭국, 섭국. 그리고 섭파전. 네? 섭파전. 비밀이라고 하시더니만 또 이제 또 섭섭한데요? 섭섭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섭섭하네요. 뭐 섭파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섭국은 양양 사람들한테는 없어서도 안 될 음식이지만 또 잊어먹어서도 안 될 음식이. 그러니까 양양 시내를 다니다 보면 정말 유독 섭국이란 두 글자를 자주 보게 되거든요. 정말 많죠. 맞아요. 이거는 뭐 저희 어릴 때도 대놓고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때가 되고 시기가 되게 되면 꼭 먹었던 음식인데 오늘 이제 그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양양의 로컬 음식이죠. 어부들의 또 소울푸드이기도 한 섭국, 또 그 섭으로 만든 홍합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섭으로 만든 파전도 먹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집을 찾아왔는데 이 집이 양양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손님이 또 많기로 또 유명한 집이에요. 제가 지금 찾아왔는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래간만이에요? 오래간만이에요? 어제 다니시는 거예요? 아유 어쩐 일로 왜요? 무서워요. 화장도 나으시고 왜? 예쁘게 나올래나. 뭐 얘기를 들었나? 맞습니다. 이렇게 두툼합니다. 홍합 냄새도 나고 기름기가 저는 요 파전에 보면 기름기가 지금 좀 자박자박하게 느껴질 것 같았는데 기름기가 없어요. 이거 되게 담백해요. 담백하고 홍합 냄새도 많이 나고. 야 사장님 이 홍합 이 정도로 요즘 어디 가가지고 이 크기로 섭국이나 섭파전 넣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정말 고소하네요. I was driving down the 101, singing California, dreaming at the top of my lungs. I knew where. 네, 섭국 주세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양양의 섭국입니다. 양양의 소울푸드, 어부들의 소울푸드, 지역 주민들의 추억의 음식. 예전에 양양 사람들이 먹었던 방법 중에서 하나가 여기 보시면 후추가 있고 제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추장 있잖아요. 날고추장 양념하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추어탕 드시거나 이제 뚜구리탕 드실 때도 이렇게 날고추장을 풀어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양양 사람들이 입맛이 그래요. 조금 칼칼하고 조금 매콤한 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외집 분들은 요 취향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양양 분들은 또 옛날 음식 생각을 해가지고 제피도 넣고 후추도 넣고 이제 드셨는데 저도 한번 그때 방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 이렇게 드셔도 섭국 맛 제대로 느낄 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고추장 한번 살짝 풀어볼게요.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스타일로 고추장 조금 풀어서 먹는 게
훨씬 더 양양의 섭국을 맛있게 먹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옛날 방식으로 한번 먹어보겠다고 했잖아요. 진짜 옛날 꼭 그 맛은 아니더라도 그때 추억의 음식 그 생각이 나죠. 저는 어릴 때 또 어머니나 아버지가 끓여주셨던 이런 섭국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 맛에 대한 기억은 지금도 그대로죠. 근데 그때 맛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시원하고요. 그다음에 칼칼한 듯 하면서도 왜 또 짭조름하게 느껴지는 뒷맛이 있죠. 그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양양에 오셔가지고는 섭국 반드시 한번 지역의 로컬 음식으로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맛있어요. 제가 해녀분한테 얘기 듣기로는 홍합이 먹을 만큼 정도 자르려고 그러게 되면 한 요 정도 크기 자르려고 최소 4년, 5년을 걸린대요.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그게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양양만 해도 섭국집이라든가 섭 관련된 음식을 하는 음식점이 되게 많으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큰 시간은 상당히 길지만 이거를 수요하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식재료로서 들어간 양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많이 귀해졌죠. 야, 그 홍합파전 진짜 맛있네요. 이게 전통 방식 그대로 끓인 거라고 하셨지만 네. 그래도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비법이요? 저는 특별한 비법은 없는데요. 그냥 뭐 시골 옛날 그 막장 풀어서 했던 그 맛 그대로 여기는 이제 그 장으로. 근데 이제 하시는 분마다 다 개인 틀려. 왜냐면 자기만의 넣는 그 스타일이 뭐 부추 넣는 사람이 있고 뭐 또 뭐 콩나물 넣는 뭐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넣는 분들은 자기만의 주방에서 하시는 분들의 많은데 저는 시골에서 먹던 그 기억이 난 그대로만 그냥 하는 거니까 장맛이에요. 장맛 일단. 장도 직접 담그고 그러세요? 네, 장도 그냥 담아서 하는 그 장맛. 이건 원래 장맛밖에 없어요. 장 직접 담그시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사장님 여기 반찬 보시면 여기 지금 반찬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이렇게 사다가 놓는 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손수 만드시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와가지고 섭국 끓이는 거 보시게 되면 억지로 뭘 잘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저는 그냥 그대로 제 하는 대로. 비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손 가는 대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진짜 편하게 만든다. 저희는 이제 억지로 고의적으로 막 맛있게 만들려고 이제 이러기도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사장님 음식 진짜 편하게 만드시는 게 또 그게 음식 비결 드셔보세요. 같아요. 그냥. 한강지역에서 막장을 먹는 건 온도가 너무 낮아서 냉장이 발효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장에다가 된장을 담갔다가 그 장에다가 그냥 뭐 고춧가루나 양념을 아예 넣어버리고 막장을 만드는 거예요. 발효가 덜 된 장을 막장을 만드는 거예요. 회식기는 겉절이에요. 장 겉절이. 겉절이잖아요. 간장 안 빼고. 네, 그냥 빨리 버무려서 그러니까 숙성할 시간도 없고 숙성도 안 되고 온도 때문에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깊은 맛이 나기 전에 그냥 겉절이처럼 장을 버무려서 그냥 빨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집분들이 강원도 진짜 오리지널 막장을 드시게 되면 못 먹는 게 메주 냄새가 팍 나고 뭐 진짜 저희는 어릴 때 이제 여물 냄새라고 그랬는데 뭐 심지어는 그런 냄새까지도 풍기는데 그게 진짜 뭐 못 먹을 음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숙성된 장에 길들여진 사람은 갓 버무린 막장을 쉽게 못 먹죠. 저기 양양 남대천에 기수 지역에 보면 제첩 품질 되게 좋고 되게 맛있어요. 제첩은 나는데 꼬막은 안 나요. 양양에 이제 보면 토속 음식 중에서 조개로 끓이는 본래의 세 가지 칼국수나 장국 음식이 있었어요. 하나가 지금 이제 석국도 하나, 그 다음에 째복 칼국수, 뭐 째복 장국 이거 들어보셨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기가 막힌 조개였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동해안에 전체 지역 멸종. 사라진 지 한참 됐는데 칼조개라고 있었어요. 칼조개.
덩치가 이렇게 두툼하지가 않고 얇아요. 칼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칼족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넣고 그 국물 끓인 물이 있잖아요. 거기다 제법 칼국수처럼 칼국수를 끓여 먹었어요. 기가 막히게. 그건 회도 먹어요. 근데 그 음식이 그 조개가 없어져 버렸지.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호수에 경포나 이런 호수에 가면 부새우가 있었어요. 아, 부새우. 지금은 아예 못 보는. 부새우 요 지금 백사장 있죠, 여기. 여기서부터 썼고요. 요 너머에 이제 동호리 해족장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마을 할머니들이 주문을 받거나 이제 별미로 드시기 위해서 봄에, 가을에 한 번씩 떠요. 저는 얼마 전에도 봤어요, 지나가다가. 지금 있었으면 다 좋은 음식들이죠. 째로, 홍합, 그다음에 부새우, 그다음에 칼국수. 만약에 칼국수가 있었다고 되면 제복 장칼국수, 뭐 제복국은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칼국수로 만들어졌지. 전 다 먹었어요. 섭섭합니다, 사부님. 아, 대장님 이거 섭섭해도 어쩔 수가 없어. 섭섭합니다. 아유, 다 섭섭하게 만드네. 섭섭해요. 진짜 막판에 섭섭하네. 아니 근데 방송을 지금 켜신 분들은 왜 왜 저러지? 자꾸 섭섭하다는 거야? 사실 근데 저는 아버지 따라서 섭을 따러 그 이제 강릉 해변에서 많이 가고 했었거든요. 그럼 이게 꼭 양양에만 유명한 음식인가요? 양양에만 뭐 유명한 음식은 사실은 아니에요. 뭐 고성에서도 섭이 나고 강릉이나 삼척이나 동해에서도 다 나죠. 근데 특히 그 양양의 요 수산항이라고 이제 포구구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예전부터 섭바위라고 이름이 붙은 섭이 자생하는 전용 바위가 있을 정도로 와. 네, 그렇게 유명한 이제 섭바위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포구의 그 갯바위에 저희도 어릴 때 보게 되면 섭이 뭐 진짜 이 정도 크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을 정도로 많았었던 자생지가 또 양양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음식이 양양에서 왜 유명하냐면 어부들의 전형적인 철렵 음식이에요. 보양식이기도 하고. 아. 여름에 이제 백사장에 가게 되면 모래사장에 솥단지 이제 걸어놓고 걸어놓고. 천막 치고 거기에서 이제 섭을 따다가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렇게 끓여 먹었던 철렵 음식으로 시작을 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뭐 소위 얘기하는 관광 상품 그렇죠. 이상으로 이제 음식 문화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고. 저희도 어릴 때 가족끼리 이제 뭐 아버지나 삼촌이나 다 같이 섭다로 들어가거든요. 한참 있으면 정말 자루에다가 정말 손바닥 이만한 섭들이 막 가져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엄마나 이모나 뭐 모여가지고 그걸 손질을 하는데 진짜 섭은 겉에가 굉장히 이렇게 굴 껍질처럼 막 이렇게 이물질이 맞아요. 막 조개조개 섞여 써 있죠. 있어요. 그럼 그런 거를 일단은 하고 칼로 살짝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 불 피워놓고 한쪽에서는 솥에 삶고 한쪽에서는 그걸 구워요. 그래서 조금만 구우면 걔가 입을 딱 벌리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뭐 버터나 이런 거 스푼으로 똑똑똑 떠서 넣어서 조금 이따 구워 먹어보세요. 저희는 지금도 그게 눈에 선하고 어른들 모이면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당시면 마가린 아니었을까요? 아, 또 그 대목에서 걸린 거예요? 네. 버터라고 하신 건 약간 시대성에 어긋난다. 네, 저는- 마가린. 아버지가 저는 이제 데리고 이제 바닷가를 가요. 그러면 결국엔 알고 봤더니 사리 사육이었던 거죠. 물놀이 시켜줄게 하고 데리고 가서 이제 그걸 따게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큰 건 못 따니까 요만한 걸 따요. 따가지고 오면 아이고 잘했네 칭찬해 주시면 어느 순간 저녁상에는 섭죽이 올라와요. 저희 아버지는 그 섭을 이제 익혀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다져가지고 죽을 끓여주시면 크게 그렇게 맛있다고 아, 드시더라고요. 섭죽은 섭국만큼이나 정말 맛있는 음식이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섭국 먹게 되게 되면 이제 섭이하고 그 다음에 부추 정도만 들어가잖아요. 진짜 오리지널 섭국도 예전에 이제 어떻게 놓냐면 재료부터 달라요. 장국물을 풀어요. 근데 들어가는 게 부추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진화리라고 해가지고 해초 우리 아시죠? 진화리. 그것도 들어가고 대박이라고 하는 해초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빨간색. 그 대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참미역, 줄기미역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끓여 먹었던 버전이 하나 있었고 또 한 버전이 뭐냐면 닭 삶은 물에다가 장을 풀고 섭을 넣고 이렇게 끓여 먹었던 버전이 또 하나 있었죠. 저는 이제 이 석국 얘기하게 되면 예전에 어릴 때 먹었던 이 두 가지 음식이 많이 생각이 나죠. 그럼 오늘 다녀오신 식당은 어떤? 똑같아요. 다 평준화예요, 재료들이. 그러니까 부추가 일단 기본적인 채소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섭은 뭐 어느 집이 조금 더 굴냐 많으냐 요 정도 차이고 예전에 이제 그렇게 닭섭국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해초류가 들어간 버전의 섭국은 사실은 양양에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게 조금 더 복원이 됐으면 훨씬 더 우리는 양양다운 음식을 양양다운 섭국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섭국에 무조건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크면은 좀 약간 질긴 느낌이 식감이 질겨서 항상 이제 중간 아래 정도를 해서 한 입에 먹기 좋은 네, 좀 너무 크면 좀 잘라야 되고 조금 작은 거는 통째로 이제 해도 되는 거고요. 섭국집 가가지고 섭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빨간색, 분홍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암놈이거든요. 암놈이 쑥놈보다는 조금 더 단맛이 나고 조금 더 살강스러워요, 맛이. 그러니까 그걸 많이 주게 되면 횡재인 거예요. 아, 그것도 팁이네요. 약간 달라 그럴 순 없고. 아, 그렇죠. 저거. 붉은 빛을 띠는 섭이 들어가 있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수를 했잖아요. 섭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홍합. 저도 모르게 홍합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섭이랑 홍합은 우리가 홍합은 표준말이고 섭은 사실 사투리라 뭐 이렇게 인식을 하면 어떨까요? 맞아요. 우리 동해안에 특히 여기 영북, 영동 북부 지역, 속초, 고성, 양양 지역에서는 무조건 섭이라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제 홍합이라고 그러게 되면 지중해 남치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양식산을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조금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섭이라고 그러게 되면 아직까지 외집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모르세요. 네, 진짜 모르세요. 네, 맞아요.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홍합국 이렇게 이제 그리고 가로 쳐놓고 섭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섭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뭐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섭다운 게 있고 홍합다운 게 있어. 그렇죠. 타지에서 본 홍합은 섭의 규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섭의 크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연산 섭의 그래서 그 홍합 먹자 이래갖고 홍합 구이가 나왔는데 홍합이 이만한 게 나오니까 이건 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섭국을 좀 더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으면 돼요? 양양에서는 예전에 어떻게 먹었냐면 이제 탕이 나오면 그대로 먹지 않고 날고추장을 양념하지 않은 날고추장을 이제 뭐 적당한 양을 덜어가지고 조금 더 칼칼하고 조금 더 얼큰하게 풀어서 먹는데 그게 별미예요. 요만한 고추장 통이 있을 거예요. 네. 자기 식성에 따라서 조금 덜어가지고 풀어서 먹으면 훨씬 더 무슨 맛이 나냐면 감칠맛이 나요. 네, 감칠맛이. 꼭 한번 살펴보셔야겠네요. 네, 거기다 조금 더 붙이면 후추나 제피가루가 또 옆에 있을 거예요. 그것도 조금 더 넣으시게 되면 또 별스러운 맛이 또 느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마 드시게 되면 처음부터 그렇게 드시기가 어려우면 처음에 나온 대로 그냥 드셨다가 반쯤에서 고추장 풀어가지고 드시면 두 번의 맛을 느낄 수가 있겠죠. 제가 이쯤에서 굉장히 세속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섭을 먹다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짜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진주. 네. 그리고 최근에 해산물 유튜버가 네네. 또 거기서 자기 진주가 나왔다고 그걸 봤거든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섭에서요? 네. 섭에서 돈 벌 수도 있고 따라가요? 빨리 가요. 먹다가 이 나갈 수도 있는데.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자연산 홍합이 정말 손바닥만하게 이런 거를 먹을 때는 진주가 작은 거라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그리고 실제로 섭국에서도 진주가 뭐 큰 거는 아니더라도 이제 나왔는데 그걸 이제 외집분들이 씹는단 말이죠. 씹으니까 이게 이물질인 줄 알고 뭐 이가 상했다고 해가지고 항의도 하고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근데 그게 섭국을 먹었을 때는 좀 희박한 게 요즘은 뭐냐면 알맹이만 들어가다 보니
조금 희박해졌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 양양말로 통섭이라고 그래요. 껍질째로. 껍질채로 있는 거를 쪄먹거나 이제 이렇게 구이를 드시다가 씹히는 경우가 있어요. 진주가. 그래서 잘 고르고 잘 드시면 노또입니다. 일단 껍데기가 있는 홍합을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섭을 드시고. 오늘부터 섭을 공략하세요. 그러니까요. 섭 먹으러 갑시다. 진주가 필요하세요? 섭을 드세요. 자, 이렇게 매력적인 섭국과 함께 국물만 먹기에는 섭섭하셨나 보죠? 섭파전을 또 드셨잖아요. 그 집에는 이제 은연의 서브 메뉴로 이제 섭파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섭파전이 엄청 두툼해요. 파전이 이렇게 두툼하게 되면 기름이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느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 기름이 빨아 들어가지고 질퍽할 것 같잖아요.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두꺼운데도요? 두꺼운데도 가능해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맛이 나냐면 엄청 바삭거리고 다 먹을 때까지. 근데 사부님이 바삭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감은 어떻게 낼 수 있어요? 글쎄 제 생각에는 그 결합물을 많이 안 올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역시. 네. 두 분이 짜셨나요? 주고받기 하셨네요. 이렇게 내가 요거 던지면 요거 받아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분이 반죽을 잘 하셔요. 항상 보면 반죽을 걸쭉하게 진득하게 하게 되면 기름이 스며들어가면서 진퍽해진단 말이죠. 그럼 밀가루 냄새가 나죠. 그 안에 이렇게 반을 갈라보게 되면 이 층들이 이렇게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빨리 눅눅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맛을 내려면 고온이 아니라 중불에서 조금 충분히 익도록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바삭한 느낌이 오래 갈 수 있게 알고 보면 그분이 이태원에서 큰 갈비집을 하셨대요. 전주. 그걸 이렇게 소근소근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아니, 알아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뭐예요? 그런 손맛이 아마 여기 이제 현지에서도 이렇게 섭국 음식점을 이제 개업을 하시면서 또 이어지지 않나. 또 그런 것도 또 연관이 또 있지 않나. Ladies on the street now, looking mighty sweet now. Give a little smile and shake that thing at me. But baby, it's true. I'm looking at you. You are gold. Oh, baby, you're gold. Yeah. I'm about to tell you I got something on my mind. What we got, I know it's so hard to find. Don't know why, but there's something right. 그분의 음식 손맛이 특징이 뭐냐면 되게 쉽게 만들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테이블에서 이렇게 기다려서 주방을 보게 되면 그냥 설렁설렁 하시는 것 같은데 맛은 절대 설렁설렁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만난 한식 고수들은 그렇게 시간을 오래 잡고 뭘 하지 않았어요. 기본 음식 맛을 간을 딱 맞추고 그냥 짧은 시간에 요리를 딱 내시는 게 공통 고수들이었어요. 원래 음식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꼼지락거려. 시간을 오래 걸리고. 음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근데 정면에 있잖아요, 이제 정면에. 네, 저요. 야. 제가 그렇습니다. 자, 양양에서의 먹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저희가 2주 동안 이야기 나눴는데 시간이 사실은 저희끼리는 부족해요.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조금 수다를 떨다가 갈게요. 자, 양양에 가면 섭국도 있고 송이버섯 전골도 있고 뚜거리탕도 있고 빵도 있고. 네, 거기에 뼈째회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고 또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양양에도 꼭 놀러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맛친구들은 다음 주에 또 다른 맛을 찾아서 떠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까지 맛있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 성산하면 진짜 생각보다 맛집이 진짜 많아요. 성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 하나. 대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구보이 가면 입에 꽉 차죠.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가 짜장면 먹었을까요? 고장풍이는 훨씬 더 보통 짜장보다는 맛있어요. 저는 저분이 저렇게 막 열을 올리면서 얘기할 때마다 짜장면집 하다 망하셨나.